아파트 전세금 규모로 내 집을 마련한다. 개성 만점, 작지만 알찬 협소주택들. 갈수록 인기 더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상가를 1층에 넣고 2, 3층에 주택을 짓는 게 최고의 판단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짓게 됐습니다. 외면받던 잣두리 땅으로 내 집 장만과 상가 임대 수익을 동시에. 추가적으로 노후도 대비하고 내가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상가형 협소주택, 어떻게 지어야 두 마리 토끼 제대로 잡을까?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담한 주택. 103제곱미터 대지에 지은 61제곱미터 3층 건물은 신환봉 씨 가족의 보금자리다. 단독주택을 짓고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다가 건축가인 한동 씨는 아내와 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꿈의 집을 마련했다. 2층의 천장을 없애 3층과 바로 연결되는 개방형으로 만들었고 창문도 2, 3층을 합쳐 세로로 길게 내 협소주택이지만 답답하지 않다. 흰색 톤으로 통일감 있게 싱크대부터 식탁까지 연결되는 가구는 주방과 거실을 분리해주는 역할. 3층엔 서재와 아이방이 있는데 내부 벽에도 창을 내 어디서든 세 식구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엄마 얼굴도 보고요. 그리고 저 거실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도 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서재 옆 문을 열면 단독주택의 특권 옥상이 펼쳐진다. 바비큐 파티부터 여름 풀장까지. 아까운 공간을 방으로 만들지 않고 저렇게 버려뒀냐고 하시는데 아침에 해도 맞이하고요. 얼마 전에 계기월식 있을 때 옥상에서 그 달도 보고 했습니다. 작은 주택일수록 공간 활용이 가장 관건. 특히 이곳은 나비 모양으로 붙어있던 단층 상가와 주택 두 건물을 허물어 만든 집이다 보니 틈새 공간이 여기저기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침대 헤드 부분이 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납 공간을 작게 하나 만들었고요. 내부로 튀어나온 벽면엔 에어컨을 설치. 틈새 공간을 없애고 공간 구분 역할도 한다. 그가 신경 쓴 또 하나의 공간은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상가다. 갚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갚아야 되는 이자나 뭐 원금의 일부 정도를 밑에 상가의 임대 수익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골목, 카페, 서점 등 작은 가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 집 장만과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가형 협소주택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건축 허가는 주택 및 근린 생활 시설로 받아야 한다. 즉, 주택 플러스 상가라는 것. 따라서 건축에 앞서 상가 신축이 안 되는 곳인지 도시계획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합형으로 지을 경우 세금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건축비는 오히려 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주거 공간을 조금 절약해서 추가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백상현 씨는 주거가 아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협소주택을 지었다. 상현 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협소주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고수. 건축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건축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감 자체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86제곱미터 땅을 산 뒤 41제곱미터 3층 상가형 협소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2억 7천만 원. 수도권 아파트 전세 평균 3억 2천만 원에도 못 미친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땅을 구입하고 인테리어 자재를 발품 팔아 직접 구입한 게 비용을 줄인 비결. 타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세일 기간에 가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실제 뭐 원가의 30%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원을 쓰지 않고 외주 하시는 분을 썼거든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다. 2층은 거실과 주방, 계단 아랫부분엔 맞춤 수납함을 짜서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하고
3층에는 방이 3개나 된다. 전세 세입자를 고려해서다. 이 방이 없으면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또 아이가 2명 있으면 무조건 아이가 방 하나씩은 줘야 되니까 방 3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층엔 상가와 주차장이 자리하는데 작은 땅을 쪼개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했다. 특히 1층 상가에서 들어올 임대 수익에 기대가 크다는 상현 씨. 좀 미용실이 들어올지 커피숍이 들어올지 뭐 계속 문의는 자꾸 오고 있어요. 서울 용산구. 협소주택을 짓기 위해 이곳에 자투리 땅을 산 이정호 씨. 상가형으로 지어도 좋을지 상현 씨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한 번 더 형이 한번 물어봐. 왜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초안이니까 일단 나중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이거 근데 확장해서 써야 면적 더 늘어날 텐데. 오래된 주택가 사이 덩그러니 방치돼 보이는 자투리 땅 2개를 합쳐 71제곱미터를 경매로 구입한 정호 씨. 그나마도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땅이다 보니 주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선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데 근데 그때 당시 시세만 해도 평당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작년에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평당 한 3,500 정도 이렇게 좀 땅이 좀 올랐습니다. 문제는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가 2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것. 3층이라 해도 협소주택 중에서도 작은 편이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1층 부분이 이제 문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임대를 줘도 되지 않겠나. 우선 입지면으로는 합격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서울 중심부, 특히 이렇게 남산이 보이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이러한 토지는 앞으로 되게 좀 희소해질 것 같고. 더 작은 자투리 땅은 주차장으로 만들면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이쪽 다락층에 이렇게 창문을 낸 게 저쪽에 남산이 보이잖아. 한편이라도 아쉬운 협소주택의 경우 옥상, 다락 등 총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틈새를 100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따뜻한 분위기. 4년 전만 해도 회사에 다녔던 엄경아 씨는 이제 이 아담한 카페의 사장님이다. 대학로 지하철역과 인접한 주택가 골목 41제곱미터 3층짜리 상가형 협소주택 중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원래 경아 씨가 어릴 적부터 살던 부모님의 집이 있던 자리. 50년이란 긴 세월을 견뎌내다 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것인데 1층만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외관적인 거나 이제 뭐 그런 것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수도가 터진 거예요. 당시 경아 씨 가족은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1억 5천만 원. 새로 짓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41제곱미터 자투리 땅이라 오히려 리모델링이 유리했다는 것. 부시고 지으면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평수도 얼마 안 되고 요새는 전부 다 그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년 전엔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젠 신축을 하면 엄격해진 건폐율을 적용, 집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었다. 그러나 리모델링엔 예전 기준이 적용돼 유리했다고. 물론 오래된 주택 모두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50년 된 경아 씨네 집 역시 의외로 골조가 튼튼해 가능했는데 이미 창틀이 휘어서 틀어져 갖고 창이 안 열린다든가 내지는 문틀이 휘어서 안 열린다고 하면 이미 집안이 내려앉은 거기 때문에 면적이 일부 잘려 나간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이 돼요. 낡고 손바닥만한 부모님의 집을 상가형 협소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1층은 경아 씨 가게가 됐고 2층은 남동생 가족의 집이 그리고 원룸 2개로 리모델링한 3층에선 월세가 나오고 있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도 빨간 거, 그다음에 어닝도 빨갛게, 그다음에 저희 이제 화장실 여기 문도 빨갛게 이렇게 약간 조화롭게 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들 인식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이나 보더라고요. 잘 지은 상가형 협소주택. 열 아파트 안 부럽다.
작지만 알찬 상가형 협소주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